그 다음에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를 하고 계신 송영길 후보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전현철입니다. 본인께서 혹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서울시를 이끌어 가실지, 또는 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서울뿐만 아니라 제가 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전체 우리 청년 세대의 문제,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0.8 떨어졌잖아요. 우리 서울은 0.63입니다. 지금. 거의 이런 상태로 이제 대학교 아마 절반 이상이 다 폐쇄될 겁니다. 학생이 없어가지고. 나라는 그냥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젊은 분들이 경기도 인천으로 내려가니까 더 출생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도 있고, 청년이 돼서 실업과 새로운 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미래의 비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도 대학을 특정 대학, 특정 연령, 특정 지역, 특정 성으로 구성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고, 한번 스크린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좀 야당 시장을 보낼 것인가에, 제가 대표 공약은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우리 청년 세대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서울이 지방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아시아의 뉴욕으로 발전시켜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 순서인 의제별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자율성의 획기적인 확대를 주장했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이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염려를 표하고 있고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동안 축소되었던 어떤 재정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이나 또는 인하 동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시장이 이사장이잖아요. 박원순 시장 때 반값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 지금 주고 있는 돈이 600에서 800억입니다. 1년에 600에서 800억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교육의 퀄리티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장 서울시장이 되면 어떤 형태로 재원을 만들어서 교육의 질을 확보할 거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이런 데 환수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령마을 부동산을 개발해서 27조 정도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 예산을 전원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서울형 코인을 제가 발행을 해서 미래 개발 이익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이 지금 계속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서울시장이 되면 전직 당대표로서 그래도 국회 일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대학은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나 이것은 좀 없습니다만, 주거 분야하고 청년 지원으로 제가 19세부터 29세까지 3천만 원씩 초기 출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9세까지 서울에가 160만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학생과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면 60만 원대 이걸 2% 이자로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이 나간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등록금으로 빌려 쓰든지 뭐 초기 자금을 3천만 원씩 19세부터 29세 서울 청년들에게 이자를 우리 서울시가 보전 2차 보전을 해줌으로써 원금으로 10년 동안 도난을 상환해서 갚을 수 있도록 초기 출발점을 지원하겠다는 게 저희 강력한 공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중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 기초자산 제공과 관련해서 이에 의미하는 기초자산을 판단하는 정책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기초자산은 무엇인지, 또 일각에서는 청년 기초자산 제공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성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노력과
정책들이 필요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일단 공공 일자리, 그다음에 민간이 만든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메인이 민간이 만든, 즉 산업을 일으켜서 만든 일자리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이제 UN 아시아 본부 유치서를 한 건데,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면 약 2만 개의 국제기구에 일할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마이스 산업과 금융 산업이 발전이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거기 통역하는 사람, 코디네이터, 여기 수많은 회의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수많은 매스미디어 분야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유엔 자녀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글로벌 수준의 국제 학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걸 만들어서 서울을 글로벌한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글로벌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전현철입니다. 제 후보자님의 핵심 공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구룡마을이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개발을 해서 공급을 늘리고 세제를 대폭 완화해서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 LTV도 80%로 인상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대학생 및 청년 사회의 주거 문제를 뭔가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후보께서는 현재 대학생의 주거 실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어떤 따로 대학생이나 청년을 위한 주거 문제에 대한 공약을 따로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제는 완화시킨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를 9억에서 11억까지 제가 당대표택을 완화시켰습니다. 추가로 2주택자도 11억까지 완화시키겠다. 이런 제가 종부세 1인 2주택은 사실상 폐지하겠다. 이게 제 공약이고요. 공급 확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뒷받침하겠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금융 지원이 중요한데, 세제 완화, 공급 확대까지는 좋지만 청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확대돼도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프로젝트라는 게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처럼 살게 되는데 형성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이고 이게 채권이면 우리 임차인은 채권 아닙니까? 채권. 그냥 임차인이 아니라 집값이 10% 내고 임차에 살면 이 사람한테는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콜 옵션, 그러니까 이 형성권을 부여해준다 이 사람한테. 그럼 내가 임차에 살지만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임차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다가 걱정이 없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 이 집을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해서, 왜냐면 집값이 그대로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의 사다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 다음에 제가 세대 분양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했다는 게 뭐냐면, 저희 아파트 현관문을 2개를 만들어서 세대 분리형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을 차단해가지고 여기에 원룸 오피스텔처럼 이거를 임대로 공유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살 수가 있고, 집주인은 임대 수익이 생겨서 서로 윈윈이 되고, 오피스텔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 훨씬 안정적인, 시큐리티도 좋고 안정적이고 가정적 분위기에서 우리 청년들 1인 가구들한테 임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이제 대학생들은 아까 말한 대로 기숙사 수용률 한 20% 뭐처럼 되는데, 기숙사를 좀 대폭 지원해서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거 꼭 물어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번 후보자께서 주장하셨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이 기존 민주당 입장과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종부세라는 게 소득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부상으로 평균 가액만 올라가 있는데, 2주택자도 아니고 내가 한 주택인데 집이 비싸든 말든 내가 팔 생각도 없고 여기서 아버지 때부터 살아왔고 지금도 살 건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놓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할 정도로 해야 된다. 50억 이상 초고가 주택 빼고 1인 1가구 종부세 총액이 1,500억밖에 안 돼. 5조 4천억 중에 1,500억 거친다고 1인 종부세가. 오히려
토지 종부세하고 다가구 주택 종부세가 훨씬 80% 이상을 더 거기서 세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는 1인 1 종부세는 과감하게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나는 제가 꼭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디지털 자산 제가 말씀드린 구룡마을 개발인데 구룡마을이 15만 평이에요. 근데 구룡마을을 제가 SH공사 제가 시장되면 평당 1,000만 원씩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1,000만 원씩. 근데 실제로 평당 한 1억 이상 납니다. 그럼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걸 500%의 지하 공간 같이 개발하면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총 투입 비용 10조, 총 수익이 27조가 예상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10조 예산 중에 반 5조를 우리 1,000만 시민에게 투자할 기회를 주면 50만 원씩 투자하면 5조가 돼요. 나머지 5조는 서울교통공사, 공공기관 이런 사회복지단체들이 투자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코인을 만드는 것은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의 자산 가치를 현실화시킨 거잖아요. 일종의 자산 유동화, 선물 시장처럼. 그러니까 미래의 개발 이익을 확정해서 쭉 개발 이익을 보여주고 마치 우리가 시노시스 만들어줘가지고 영화 만들 때 펀드레이징해서 나눠준 것처럼 딱 해가지고 코인 거래소를 제가 만들려거든요. 서울시에서. 송영길이 말하는 지금 디지털 자산은 이러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루나, 테라 이런 게 아니라 실물 자산이 백업이 된 디지털 자산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프로세싱이 없고 나는 20, 30대 여러분 같은 청년 세대한테 새롭게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마켓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기존 가상자산의 기축통화 시너지 이펙트를 갖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 커런시 시장에 나는 기축통화로서의 우리의 화폐 주권을 만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반 그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 교육부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학생식당 이런 식품 문제는 사실 총학생이 오히려 학교 측과 협력을 해서 그 원가 계산, 원가 공개를 받고 과연 이게 어디서 원가가 안 되니까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지 이걸 좀 감사를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서울시장을 뽑아주면 제가 당내 발언권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정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현재 민주당이 그래도 절대 다수석이기 때문에 교육부로 불러다가 예산 개정을 거기에 좀 할 수 있는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고정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이 정치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한정된 예산과 희소한 자원을 어떠한 가치 기준으로 배입을 할 거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뭐 국방비나 뭐 다른 뭐 어디 용산 지무실 이런 데 돈을 막 지금 쓰고 있는데 교육과 육아 우리 아이들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판단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도까지 전입금을 만들어서 등록금 비율을 낮출 것이냐 문제는 딱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계속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로 이제 다툼, 싸우면서 타협을 할 공간인데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당정회의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주요 대학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그 예산 배분 그런 그 논쟁에서 좀 많이 배분받아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업은 말씀한 대로 부산저축은행과 결합된 사업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결합되어 있는 게 한 전국에 14 군데가 있는 사업이 꼬여가지고 한 번 사업이 법적 분쟁에 잘못 처음에 설계되어 꼬이면은 그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완전히 데드락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강동구 둔천동 12,000세대가 지금 한 달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지금 콘크리트 값, 철근 값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이게 꼬이게 되면 그렇게 완전히 꼬여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초부터 사업을 서울시나 인천시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쉽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구룡마을은 아예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공 개발로 SH가 주도해서 이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성공시키면 이것이 1호가 돼서 다른 제가 이제 41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하는데
계속 적용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카시어링은 기존에 있는 자가용의 1인, 4인, 5인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혼자 타고 도로를 점용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를 가장 효율화시켜내자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고요.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가 심야 택시 잡기 어렵다 대책을 세우는 게 지하철을 12시부터 1시까지 연장하는 것. 원래 1시까지 했던 게 코로나 때 12시로 다 됐다가 다시 원상 복귀시키겠다 그러지만 이 1시간 늘리면 400억 이상의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택시에 별도 인센티브를 조직이 위해서 놀고 있는 택시에 오히려 새로운 뉴딜식으로 택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동시키는 게 한 150억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훨씬 높다. 이것을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택시를 일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러한 앞으로 무인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이 같은 긴급적 상황에 신속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공 레버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담회 진행했고요. 오늘 귀한 자리 빛내주신 송영길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